안녕하세요. 임상영양사의 하루를 보여드릴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영양팀 최지연 임상영양사라고 합니다. 저는 입사한 지 9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출근길은 매번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수 없이 잘 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영양팀 사무실입니다. 제일 먼저 가운을 착용하고 발열 체크와 출근부 체크를 합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해야 하는 임상관리 업무로는 영양불량군 관리, 치료식 영양회진, 영양교육 및 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관리 업무로는 검식, 치료식 상차림 점검, 배선 참관이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업무는 검식상이 올바르게 상차림되었는지 확인하고 환자분들의 영양검색 결과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본 병원을 포함한 CMC 계열 병원 8개에서는 공동으로 CMC NU 2.0이라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양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도구가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영양검색 도구입니다. 본 병원의 영양검색 도구는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여 입원 후 24시간 이내에 영양불량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입원 환자분들도 재검색 과정을 통하여 영양불량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양불량 환자 명단은 병원 영양검색 프로그램에서 선별되고 저에게는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만날 환자분은 총 4명입니다. 그럼 이제 환자 면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담 전에는 왜 영양불량군으로 판정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차트 리뷰를 진행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환자 차트에는 개인정보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업무 외의 용도로는 검색이 불가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보는 차트지만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차트는 의학용어와 여러 검사 결과, 간호일지 등의 다양한 환자 정보가 있는 곳이라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분께서는 BMI와 식욕 상태, 활동 정도의 문항에 의해 영양검색 위험군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먼저 이분이 왜 입원하셨는지에 대한 입원 동기를 확인하겠습니다. 대화 시 반응이 느리며 계속해서 잠을 청하려는 모습 및 식사 섭취량 저하로 인해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과거력으로는 고혈압이 있으나 따로 약을 복용하시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차트 리뷰를 할 때 컨설트라는 항목에 들어가서 주진단명과 부진단명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기 의뢰사항에는 2주 전부터 급격하게 식사량이 감소했음이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면담하러 가서 식사량 감소에 대해 꼭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항목은 여러 검사 결과가 나타나 있는 곳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투약 기록에서는 현재 이분께서 섭취하고 있으신 약물과 TPN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현재 PN을 통해 영양 공급을 하고 있으십니다. 지금 보는 차트의 환자분께서는 BMI 항목에서도 점수를 받았었는데요. 이분의 키와 체중을 볼 수 있는 곳은 임상관찰 기록지입니다. 여기는 매일매일 측정되는 기본 사항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키가 부정확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분은 BMI로 점수를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환자분을 만나 뵙고 꼭 키를 다시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다음은 간호정보조사지입니다. 환자분께서 약 2주 전부터 섭취량이 거의 없었다라고 이곳에도 적혀져 있으며 식욕도 부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 감소가 약 5kg가량 있었다고 하니 키를 확인할 때 체중 감소 내용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환자분을 만나러 가기 전 차트 리뷰를 진행합니다. 이제 다른 환자분들의 차트도 마저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환자 면담을 위해 병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환자분을 면담하러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책에서 본 환자분들처럼 하나를 물으면 10가지의 내용을 말해주는 환자를 생각하였지만 실제로 만난 현장에서의 환자분은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셔서 매우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질문을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환자 맞춤형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사용하여 자세한 면담 내용을 얻는 연습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난 환자분에 대한 회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신서에는 식사력 조사 및 NCP 작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트 리뷰 및 환자 면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회신서에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면담 결과 이분은 평소 하루 3끼 흰죽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치아 불편으로 인해 저작 활동이 어려워 부식 섭취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원 3주 전부터 입맛이 많이 떨어지셔서 식사 섭취가 평소 대비 반 정도로 감소하셨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NCP 작성입니다. 이분은 식욕 부진 및 저작 곤란으로 인해 경구 섭취가 감소한 분이셨으므로 경구 섭취 감소를 문제로 잡고 그 사인으로 체중 감소 및 평소 대비 섭취량 감소율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께 부식을 다져서 제공해드리는 식사 조정을 통해 경구 섭취 증진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신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의무기록에 남겨지게 됩니다.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이유는 의료진과 내용을 공유하여 환자 질병 치료 및 회복을 위해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치료식 라운딩은 환자분이 처방받은 식사 내용과 제한식품을 안내하고 수능도 향상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라운딩하러 가보겠습니다. 본원은 정확한 환자 확인을 위해 이름과 등록번호를 이중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식사 잘 하셨어요? 네, 얼만큼 드셨어요? 다 먹었어요. 다 드셨어요? 밥도 반찬도 다 드신 거예요? 반찬 요즘 다져서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는 괜찮으세요? 네, 혹시 드시면서 뭐 불편하신 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방금 다녀온 환자분의 의무 기록을 전송해 보겠습니다. 관리 행위 및 환자 질환을 선택하고 관리 내용을 작성합니다. 이분께서는 현재 고단백식을 섭취하고 계신 분이며 큰 불편감 없이 병원 제공식을 전량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 섭취 수준을 유지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환자분들의 의무 기록도 다 작성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다녀온 치료식 라운딩의 내용을 모두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 입력된 내용이나 오타가 없는지 확인하고 의무 기록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된 치료식 라운딩 내용은 의무 기록지에 이렇게 남겨지게 됩니다. 이 또한 의료진과 공유하여 환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한 과정에 사용됩니다. 저는 오늘 점심에 환자분께 배식될 식사를 검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급식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검식은 항상 상차림 이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검식을 할 때는 맛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여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염도계를 사용하여 감을 익히고 입맛이 익숙해지도록 하였습니다. 몇 개월간은 꼭 검식 시간에 자리를 지키며 선임 선생님들의 검식에 대한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임상영양사라고 해서 임상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 병원처럼 급식을 위탁 운영하고 있더라도 급식 관리 내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곧 중식 상차림을 모니터링할 시간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각 질병의 특성에 따라 약 60여 가지의 식사가 제공되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치료식은 고단백식, 당뇨식, 신장식입니다.
치료식은 당류식 1800칼로리를 기준으로 하여 식사 지침서에 맞게 조금씩 변형되면서 식단이 하나하나 완성되게 됩니다. 식단별 특성에 맞는 식사가 준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정확하게 치료식이 상차림이 되었는지, 개별 식사 조정이 필요한 상차림은 오류 없이 준비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상차림 모니터링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상차림이 이루어지게 되는 공간입니다. 상차림은 크게 개별 상차림식과 벨트 상차림식으로 나뉘어져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개별 상차림의 경우 개별적인 식사 조정이 필요하거나 신장식, 저염식과 같이 개별적인 조리가 필요한 식사의 상차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벨트 상차림은 당류식, 고단백식 등 일반적인 치료식 상차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개별 상차림 모니터링입니다. 개별적인 조리가 필요한 식사의 상차림이 잘 되어 있는지, 환자의 식사 조정은 잘 이루어졌는지 위탁사와 함께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분의 경우 고단백 밥으로 식사 처방되어 있으며 반찬 다져서 제공 및 국을 많이 제공해달라는 식사 조정이 적혀져 있습니다. 반찬을 확인해보면 잘 다져져서 제공되었고 국도 많이 제공되었습니다. 개별 식사 조정이 잘 반영되어 올바르게 상차림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BMT 병동이 있어 멸균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MT 병동은 조혈모세포 이식 등으로 인해 백혈구 감소 및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에게 감염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모든 음식을 멸균 처리하여 제공합니다. BMT 병동의 환자분들은 고함량 항암 치료 과정에서 식욕부진, 오심, 구토, 구내염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경구 섭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의 섭취량 증진을 위해 밥, 죽, 일품식 등 다양한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여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여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택지 또는 SMS 서비스를 활용하여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그에 맞는 상차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올바르게 상차림된 상은 BMT 전용 밀폐 소독 전용카에 넣어 멸균 소독 과정을 거치고 멸균식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이제 배선 작업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네임카드에 적힌 식사에 맞는 상이 상차림되면 환자분에게 올라갈 식사상이 완성되게 됩니다. 저는 식사상이 오류 없이 정확하게 상차림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특별한 식사가 있는데요. 이는 모바일 병원 식사 앱을 이용한 SMS 스마트밀 서비스입니다. 스마트 기기와 병원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여 감염 관리와 동시에 맞춤형 개별화된 환자 중심 급식을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환자분들께서는 SMS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식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임카드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임카드를 확인하여 환자분이 선택한 식사에 맞게 상차림하고 제공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직원분들의 식사를 확인하러 올라왔습니다. 오늘 여의도 성모병원의 점심 메뉴입니다. 저희 병원은 직원분들께서 입맛에 맞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2가지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2메뉴 모두 부족한 거 없이 잘 제공되고 있습니다. 직원 식당에서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좌석마다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하고 식사 중 대화 금지, 입장 시 손소독 실시 강화 및 많은 직원분들이 사용하시는 집기류를 1시간마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당뇨 영양 교육이 예정되어 있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가기 전 환자분의 기본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
권장 요구량을 계산하여 이에 맞는 교육 자료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잠깐 영양 요구량에 대해 설명드리면 영양 요구량은 열량계 및 여러 공식을 통해 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보다 쉽게 수집할 수 있는 체중, 신장, 연령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요구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 체중을 선정하고 기준 체중당 25에서 30kcal를 곱하여 요구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요구량 산정 또한 단위 체중당 단백질 필요량을 이용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신부전 단계, 투석 여부 및 종류에 따라 단백질 요구량 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구량 산정 시에 주의해야 하는 점은 환자분의 개별 특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현재 영양 상태, 기저질환, 평소 식습관, 문화적 배경, 음식 선호도, 식품 유용성, 사회경제적 상황, 개인의 기호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하러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환자와 보호자의 영양교육 상담이 이루어지는 영양상담실입니다. 다들 학교에서 식품 모형 많이들 접하셨죠? 교육을 할 때 식품 모형과 교육 자료는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섭취량에 대해서 직접 모형을 보여드리며 말씀드리면 단순히 그림으로 교육하는 것보다 환자분들이 기억하시기에 더 용이합니다. 교육은 지식 전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분들의 행동 변화를 일으켜 식사요법을 신뢰하는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말을 듣고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환자분들을 교육할 때 지식 전달에 급급해서 환자분의 마음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못했었습니다. 나중에 입원하셔서 재교육을 받으시며 이전 교육 이후로 전혀 개선된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때 조금 충격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항상 교육에서 동기부여와 목표 설정에 중요도를 두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상 환자분이 실제로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추구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교육 때 최대한 환자의 행동 변화를 잘 유도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라는 마음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 후 어떤 교육을 했다라는 회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교육 회신서도 영양검색 위험군 회신서와 양식이 동일합니다. 다만 교육 회신서에는 환자의 교육 효과성을 판정하기 위해 영양 상담 내용 및 상중하로 이해도 평가가 추가됩니다. 조금 전 교육한 환자분께서는 기존에 과거력이 없었던 환자분이며 주치의 선생님께서 식사와 운동을 통한 혈당 조절을 우선적으로 처방하신 상태셨습니다. 이분의 키와 몸무게는 163cm에 67kg셨으며 이상 체중은 55.7kg이셨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분의 식사량의 경우 한 번에 몰아먹는 식습관 및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선호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좋아하셔서 요플레와 견과류, 과일과 같은 간식 및 믹스커피와 탄산음료를 섭취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께서 현재 드시는 식사의 영양 섭취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식품 교환표를 활용하여 에너지 섭취량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분의 영양 필요량을 이상 체중을 사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활동 정도 그리고 과체중이신 상태로 단위 체중당 30kcal로 계산한 결과 이분의 영양 요구량은 1671kcal로 확인됩니다. 단백질 요구량도 단위 체중당 필요량을 활용하여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섭취 상태를 평가하겠습니다. 저는 권장 요구량의 120% 이상씩 과다로 평가하겠습니다.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으신 분으로 당뇨병 식사요법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었으며 혈당 조절을 위한 식습관 개선 의지가 높아 수능도가 양호한 편이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규칙적인 운동은 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NCP 작성입니다.
저는 이분의 문제를 당질 섭취 과다로 잡고 원인으로는 당질의 적정 섭취량에 대한 식품 영양 관련 지식 부족 및 당질 식품 선호 식습관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또한 징후 증상으로는 당질 섭취 350g 정도로 섭취하고 있어 현재 총 에너지 섭취량 대비 약 65%를 섭취하며 탄산음료, 믹스커피와 같은 당질 간식 과다 섭취, 과일 과다 섭취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양 진단은 당질 섭취 과다를 작성하고 중재 내용에 교육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및 기대 효과로는 당질 섭취 비율 60% 이하로 조절 및 고당질 간식 섭취 제한, 과일 적정량 섭취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육이 이분의 식생활 변화에 동기 유발을 해드렸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소개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이동과 대면이 제한되면서 병원 방문 및 영양사와의 만남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양팀은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로운 ICT 기술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스마트 뉴트리션 러닝 시스템 SN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정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실시간 영양 상담 및 서면 교육 자료의 QR코드화 등의 다양한 형태의 교육 자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미디어 활용 능력 또한 임상영양사로서 필요한 역량 중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동영상 촬영, 편집 등의 영상 제작 업무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의 입장에서 교육 자료를 보게 되어 교육 시 환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라고 생각됩니다. 병동 라운딩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궁금하셨던 사항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 중에서는 생소한 식품이나 민간요법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임상 영양사로서의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하였다면 현장에서는 환자분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며 이를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신의 정보를 얻고 공부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입사 초반에는 어디서 어떻게 강의를 듣고 어떤 책을 보아야 할지 막막했었습니다. 선임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협회나 학회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들어보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영양사협회의 병원 분과회의 정례회나 분과 소모임 등의 다양한 강의를 듣고 회, 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하면서 현재 임상영양학의 최신의 경향과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하루가 예비 임상영양사 분들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상영양사로서 의무기록에 남겨진 제 이름을 볼 때 환자분들이 궁금하다고 저를 찾으실 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지식과 경험을 쌓고 이를 토대로 행동하는 멋진 임상영양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합시다.